자, 이제 우리 여쭤보는 거는요, 마지막 경기 변동요. 자, 35페이지 갑니다. 35페이지. 항상 경기 변동 기본이 뭐 있어요? 여기서 딱 한 문제 시험 나오죠. 한 문제 또 약간 욕심 부리면 2개까지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1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경기 변동은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약지 봐볼게요. 자, 요약지 갑니다. 35페이지. 자, 첫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이나 특징 가볼게요. 자, 갈로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경기를 말하지 절대 토지 경기나 재건축 경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다 2번요.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입니다. 단 시간이 경과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기본적 내용 항상 뭐 있습니까?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다. 이걸 아시는데 이게 어떻게 시험 나는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41번에 1번.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41번에 1번. 자꾸 패턴을 보여주는 목적은 그런 형태를 나누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쭉 보면 뭐 있습니까? 도시마다 다르고 도시 안에 있는 지역마다 다르다 이거죠? 이 말 뜻이 다른 말로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 개별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됐죠? 자, 다시 노트. 자, 요약집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자 다시 큰 1번에 갈려 3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소리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항상 경기 변동은 똑같은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항상 뭐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순간에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를 분명히 가다 보니까 이게 뚜렷하거나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에 3번인데요. 자, 요걸 가지고 어떻게 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이걸 가장 잘 설명되어진 게 40번에 3번. 40번에 3번. 자, 40번에 2번부터 할게. 2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그죠? 일반 경기처럼 상승과, 여보세요.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자, 같은 맥락이 뭐 있냐? 똑같은 지문이 또 있던데, 이 지문 어디 있습니까? 본 기억나는 사람요? 응? 몇 번? 43번에 1번? 보긴 봤죠, 그죠? 하여튼 어디인지 모르겠어, 나도. 오케이, 그래요. 44번에 1번. 똑같은 거예요. 1번.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요걸 다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물었던 게 뭐냐? 거기 있는, 아까 있던 40번에, 3번.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네. 진폭도 같습니까? 다르죠? 진폭 다르고, 따라서 이게 규칙입니까? 불규칙입니까?
불규칙, 안정적, 불안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반복, 비반복. 너 보세요.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복. 그죠? 반복되면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순환, 비순환. 순환, 비순환. 순환되고, 순환되고. 그래서 이래 써야 되죠. 일반 경기와 다르게 다른 주기와 다른 진폭으로 불규칙적, 불안정적이지만 이때 반복되면서 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걸 좀 달리 표현한 게 뭐냐. 자, 예, 43번에 3번. 43번에 3번요.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 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좀 이따 할 건데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우리 다시. 자, 강의, 저기 뭐 있습니까? 이 요약집요. 요약집 다시 갑니다. 이걸 먼저 하고 하자고요. 요약집에 1번에 갈로 4번 갑니다. 4번. 자, 4번 하기 위해서 이거 합니다. 일반 경기는 보통 있죠. 이게 10년이 한 주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반 경기가. 근데 부동산 경기는 뭐 있습니까? 20년이 한 주기죠. 20년 한 주기니까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경기인데 일반 경기 보통 10년이 주기면요. 부동산이 20년이 주기니까 누가 더 깁니까? 부동산이죠. 진폭은 누가 더 크죠? 부동산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조심할 건 이거 아셔야 돼. 왜 진폭이 부동산이 더 클 것인가? 이걸 과거에 시험 낸 적이 있어.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부동산 일반 경기 변동 진폭이 더 큰 이유는요. 결국 우리 아마 일반적인 책들은 타성 기간이 타성이 길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 같은 말이 먼저 이겁니다. 같은 말이 공급이 장기이기 때문에 또는 뭐 있습니까? 수급 조절 곤란성 때문에 수급 조절 곤란성 제일 중요한 말요. 내구성 때문에 여기까지는 통용되지만 절대 안 쓸 내용 요건 안 된다. 응? 영속성만큼은 절대 쓰지 마라. 자, 이 말입니다. 이런 보세요. 분필 만드는 시간과 집을 만드는 시간 누가 더 깁니까? 이 말 아닙니까? 분필은 뭐죠? 분필은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 금방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수요가 필요한 만큼 금방 공급이 따라가면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클까? 작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집을 만드는 시간 워낙 장기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면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때문에 단기에 뭐 있습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있습니까? 이 공급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타성이란 말은 뭐 있습니까? 반응 보는 시간이에요. 반응. 총을 쳤을 때 4개 들러온 시간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와 같이 타성이 길다, 공급이 장기다 다 통용되는데 이걸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분명히 우리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토지 경기입니까? 주택 경기입니까? 1번에서? 주택이 주택. 주택은 절대 영속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속은 뭐 있습니까? 토지의 특성이지 주택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구성은 주택에 쓸 수도 있고 토지에 쓸 수 있어. 내구라는 것은 오랜 기간 이용되어지는 이 말이니까. 그래서 절대 이 말 대신 영속이란 말만 없으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걸 먼저 하시고요. 그럼 결국은 이 지문 가지고 어떻게 시험 내는가 하면요. 아까 했던 그 말입니다. 자, 40, 아까 몇 번이죠? 3번에, 43번에 3번요.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다라고 설명되어진 거거든요. 다른 말로 진폭이 크다는 말이죠. 또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기 있는 노트 갑니다. 책.
자, 보니까 2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수요, 공급, 가격 가지고 판단한다. 실제 시험 분명히 수요, 공급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 질문 게임에 시험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40번에 5번, 41번에 5번, 40번에 5번, 41번에 5번.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있죠. 예, 저기 있는 43번에 2번. 똑같은 거야. 40번에 5번, 41번에 5번, 43번에 2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정리할게. 40번 5번 갑니다. 건축 허가 면적은 수요, 공급, 가격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허가 면적 공급이지. 미분양 물량은 수요, 공급 어디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공급이지. 자, 그럼 정리하면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공급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는 거지? 네. 다시 41번에 5번 갑니다. 건축 착공량은 수요, 공급 뭐? 공급. 그 다음에 거래량은 수요. 이 말은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말 뜻이고요. 다시 43번에 2번 갑니다. 공실률, 수요, 공급, 그 다음에 허가 건수, 공급, 거래량, 수요. 이 말은 우리 앞에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 이 말은 뭔데? 부동산 경기 변동 측정 지표는 말 뜻이고요. 수요와 공급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 시험 낼 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수요, 공급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 이 말 안 나와? 그 말 대신 이렇게 우회줄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나오는 순간 반드시 시험도 뭐 있어? 이게 수요, 공급인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런 거 마시면 된다고. 자, 다시. 따라서 뭐 있으면 우리 거기 있는 저기 뭐 있습니까? 요약집 보니까요. 2번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과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하는 건데 이것도 과거에 옛날에 시험에 여러 번 냈던 거예요. 자,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이게 일반 경기 변동이면 일반 경기 변동보다 먼저 이동되는 게 있죠. 여기 무슨 순환? 전순환. 이게 누구라고요? 주식 경기. 어떤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 뒤에 따라갈 수 있죠? 여기 무슨 순환? 여기 무슨 경기? 그럼 타성이란 말 뜻이 뭐 이거? 종을 쳤을 때 내 귀에 들르는 시간이야. 무슨 말이냐? 일반 경기에 대한 호갱 정점이 있지. 여기에 대한 여파라서 똑같은 기가 오는 요 기간 있지, 요 기간. 네? 부동산이 오는 기간이 있어요. 이런 게 타성이 시키면서. 자, 어쨌든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보니까 여기 일반 경기 변동이면 어떤 건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이 움직이는 게 있죠. 여기 누구예요? 여기 동시 순환적이지. 이게 누구죠? 상업이나 공업용 부동산. 어떤 건 일반 경기 변동 반대로 움직이죠. 여기에 무슨 순환? 역순환. 여기에 누구라고? 자, 주거용.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큰 4번 갑니다. 큰 4번 제목도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순환적 변동 좀 이따 하고 밑에 있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죠. 요건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계절적과 무자기적 변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은 우리 잘 알지만 봄마다, 가을마다, 방학 때마다 이말 나오죠. 거꾸로 무자기적 경기 변동 같은 말이 불규칙적이지. 예를 들어 뭐 정부 정책 또는 천재지변 또는 지문상 뭐 있습니까? 일시적이란 말 일시적. 한 일시적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게 전부 다 무자기 또는 불규칙이라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장기
같은 추세 변동이죠. 연출은 뭐 있습니까? 재개발인데 보통은 지속적이란 말이 보통 나오는데 실상은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장기적 경기 변동 시험 잘 내지 않습니다. 마땅한 사실 예가 없어. 예가. 주로 나온다면 그래서 계절과 그다음 무작위가 보통 시험 나온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시험 나올 것이 하는 건데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40번에 1번. 40번에 1번. 그 다음, 저기 있는 42번에 1번. 그 다음, 43번에 4번. 다시 40번에 1번, 41번에, 42번에 1번, 43번에 4번. 똑같은 거지. 그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 계절적, 무작위적, 장기적 변동이 있다라고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시. 자, 41번에 41번에 2번, 4번. 2번, 4번요. 그 다음에 42번에 2번, 3번. 요거요. 다시 41번에 1번 갑니다. 총부채 상환율 정부 정책이지. 그럼 뭐 됩니까? 불규칙 무작위. 자, 그럼 41번에 4번 갑니다. 봄마다 가을마다 계절적. 42번요. 42번에 저기 있는 2번. 무작위는 예상치 못한 거죠. 그 핵심이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학교 근처는 방학 때마다 뭐요? 계절적.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나올 때. 그런 정도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거요. 순환적 경기 변동인데, 이런 순환적 경기 변동은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 해보자고 이제 이런 거요. 경기 변동 이런 사이클 변동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있는데 보니까 이게 현재 무슨 시장이죠? 경기 좋아진다. 호황 또는 뭐 이게 상향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서서히 경기 떨어지죠. 여기 뭐라고요? 후퇴. 가장 나쁜 애 불황 또는 하향이지. 그 다음에 서서히 좋아지네. 요 각각의 국면에 대한 특징은 항상 무슨 문제가. 대충 그 개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좀 조심할 건 2개 정도 아시면 돼요. 사실은 가격은요. 가격 호황되면 가격이 최고되겠죠. 후퇴되면 서서히 가격이 뭡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황되면 최저가 되겠다죠. 그 다음에 회복되면 서서히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과거 거래 가격. 네? 과거의 거래 가격. 자, 해보자고, 이제. 여러분 보니까 여기 있는 후퇴 가격 누굽니까? 호황이지. 그 호황에 매매된 물건 1억에 매매된 거요. 지금은 1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후퇴에 대한 과거인 호황 때 1억에 매매된 건 후퇴 때 잘 받아봐야 최고 얼마요? 1억이지.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냐? 최고가, 즉 다른 말로 상한선이라 쓴답니다. 또는 상한가를 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황에 대한 뭐 있습니까? 과거 후퇴지. 후퇴 때 1억에 매매된 건 절대 불황시는 1억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최고 받아봐야 1억 아닙니까? 이런 걸 표현할 때 상한선 또는 상한가라 쓴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복의 과학은 누구죠? 불황이지. 불황 때 1억에 매매된 건 이제는 최소 아무리 못 봐도 1억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 가격이 되겠다. 그죠? 이런 걸 뭐라 하냐? 하한가야, 하한가. 당연히 상향의 과거 뭐 있습니까? 회복이지. 회복에 매매된 건 최저 가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하한가라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시장에서 가격 등을 갖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중심 시장이냐 묻는 거예요. 자, 이때 보니까
호황이 되어진단 말은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습니까? 내놓는 공급자 많겠습니까? 수요자가 많으면 결국은 가격 등을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공급자가 결정하겠지. 왜? 공급 절친들 이 파악가 됐으니까죠. 이런 걸 뭐라냐? 매도자 중심 시장이에요. 호텔 때문에 서서히 경기 나빠지죠. 그건 결국 이제 공급자 물건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요자는 감소하겠지. 가격 결정 누가 하겠습니까? 매수자가. 불황도 누가 합니까? 매수자가. 그 다음에 회복은 누가? 매도자가. 이런 게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풉니다. 자, 맨 먼저 40번에요. 자, 40번에 4번. 그 다음에 43번에 1번 같은 거요. 자, 40번에 4번 갑니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국면은 회복, 호황, 후퇴, 불황 4개 국면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3번에 1번 가면 이 4개의 국면 이외에 안정시장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가 지가 변동이 없는 이런 식이 있지. 이런 게 안정 국면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매번마다 오지 않고 중간중간 가끔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요 4개 있는데 여기다 뭐 안정성이 더 추가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학자에 따라 뭐 있으면 보는 시간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걸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41번 다 했죠. 저기 있는 41번 3번이 답 나오죠. 주기별로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는 거 아닙니까? 했던 거고, 그 다음 42번. 자, 42번에 1번, 2번, 3번, 4번 갑니다. 자, 상향 나 있죠? 과거. 자, 회복이란 과거의 과거 거래 사례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이지?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상향 시장은 호경기 아닙니까? 허가량이 뭐 있습니까? 증가된다. 그죠? 41번에, 자, 41번에 뭐 있습니까? 5번. 41번에 5번은 상향은 과거 사례 가격 무슨 가격? 하한선. 자, 44번 갑니다. 자, 43, 1번 보니까 이거 했고 2번 갑니다. 상향은 무슨 선? 하한선. 자, 3번 회복은 무슨 선? 회복 무슨 선? 예, 회복은 보니까 뭐 있습니까? 하한선이죠. 그 다음에 자, 4번 후퇴는 무슨 선? 상한선. 5번은 뭐 있습니까? 하향은 무슨 선? 예, 상한선. 45번, 5번이 가장 깔끔합니다. 확실히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물었으니까. 자, 1번 갑니다. 회복기. 자, 누구 중심? 회복은 매도자지, 매도자. 그 다음에 이때 허가 신청 건수는 많아지겠지. 공실률 감소하겠지. 자, 상향시장 누구 중심? 경기 좋대. 매도자. 신청 건수 제일 많겠죠. 공실 제일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퇴는 결국 경기에 서서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 중심시장? 매수자 중심시장. 허가 신청 건수는 줄겠죠. 공실 많아지겠지. 그 다음에 하향시장 누구? 매수자 중심.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정도까지가 경기 변동입니다. 요거까지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저는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38페이지에 있는 내용 갈게요. 38페이지. 이 거미집 모형이 실제 우리 최근에 한 서너 번 시험 나왔지만 실상은 이게 부동산에서 나올 그런 건덕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현대에서 뭐 있습니까? 언학 통계 기법 등이 발달돼서 실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 내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꼭 한 놈이 매번 내고 있어요. 꼭 한 놈이. 그래서 하여튼 별 이상한 문제 시험 내던데 보니까 이건 사실 그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마 적어도 본다 보니 거기 뭐 있습니까? 38페이지 맨 밑에 있죠? 거미집 이런 그 내용까지는 시험 낼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그 문제는요. 이것까지 부동산에 접목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이 원래 만들어진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거미집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자, 얘는 주로 있죠.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요. 물건 완성 기간이 굉장히 긴 상품이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이걸 설명할 때 회임 기간이 길다 쓴답니다. 긴 상품들. 주로 뭐 있냐? 부동산과 농산물. 농산물이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즉, 이런 거 쉽게 말해서 3년 전에 보니까 고추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고추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죠. 그 농민들은 고추를 심었던 농민은 엄청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그 이제는 사람들은 뭐 있으면 여기 있는 고추를 너희라도 심겠다죠. 심어서 막상 시장에 출하되면 뭐 있습니까? 2년 전에 가보면 고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그럼 고추 가격은 뭐 하겠습니까? 폭락하지. 그러니까 농민의 손해보면 이제 고추 심겠습니까? 안 심으면 결국 1년 전에 가보니 고추 생산량은 적겠죠. 고추 가격은?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마치 이게 거미집 형태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꼭 알 거 기본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직 현재 가격에만 반응을 보인다. 반응을. 절대 중요합니다. 가격 이외에는 절대 다른 것은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어떤 환경이나 등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직 가격에만 따라서 움직인다. 기본 전제가. 그래서 이게 실제 부동산과 접목해보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들 중에서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수요는 현재 가격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답니다. 즉, 지금 당장 집값을 하면 지금 당장 수요가 확 준다고요. 지금 당장 집값들은 지금 당장 수요가 확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있는 가격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은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덜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다, 탄력, 비탄력. 그래서 탄력적일 것 같은 수요는. 반대로 자,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은 현재 가격에 반응을 보여서 이 다음 말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과연 공급은요, 현재 그럼 뭐 있습니까? 미래. 이걸 보통 쓸 때 그 다음 기란 말은 자, 현재의 공급량, 미래의 공급량에 영향을 준다. 이걸 항상 장난쳐야 돼, 무조건. 우리 생각해보죠. 집은, 자, 집값 지금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은 집 만들 수 있습니까? 집은 2, 3년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하면 공급이란 놈은 현재의 가격에 반응 보여서 그 다음 기에 있는 공급량에 영향 주는 거지 절대 현재 있는 공급량에 영향 준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격에 적극적 반응 보이지 못하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이요. 그렇지만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 어떤 시간적 갭 때문에 항상 단기에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반복됩니다. 발생해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네, 단기에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장기에 가면요. 장기에는 결국 뭐 마지막 가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 말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이런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주거용보다 있죠. 상업이나 공업용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주택은요. 미래에 있는 주택량을 예측할 수 있어. 만약 현재 보니까 원주시에 있는 인구가 60만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요. 주택이 대충 얼마 필요합니까? 대충 한 20만 필요하죠. 그러면 현재 20만 필요한데 지금 있는 지물이 15만 지어진 거야. 앞으로 몇만 만들 거예요? 5만 만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있으면 절대 이게 뭐 있으면 이런 등락폭이 클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상업이나 공장은 뭔가 하면 미래상을 예측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기 변동에 따라 그냥 움직인다고, 이게. 그래서 이것들은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상업이나 공장입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우리 과거 시험 같은 거 보니까요. 요거 틀리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요 말 가지고. 기본 전제는 무조건 가격에만 반응 보인다는 기본 전제예요. 주변 인터넷, 주변 환경들, 뭐 TV나 이런 정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장난친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럼 세 번째 나 같으면 이거 시험 낸다고. 이걸 시험 내는 원칙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현재의 공급량은 무엇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 결정되는가? 이걸 시험 낸다,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가볼게. 저기 있는 표현 가보겠습니다. 과거가 있고, 얘가 현재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미래가 있지. 자, 뭐라 했습니까? 공급은 언제? 현재에 뭐요? 가격에 반응 보여서 그 다음에 현재 공급량에 영향 주는 겁니까? 언제요? 미래지. 이때 공급량에 영향 준다. 이 말은 가격과 공급 시간적 텀이 있네 보니까 이게. 그 조건물에서 뭐 물었습니까? 현재 공급량 물었잖아. 그죠? 무조건 가격이 한참 빠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언제 가격? 이게 답안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쓸 때 뭐라냐? 전기 가격. 의 가격을 용어 쓴다고요. 또는 이 말 대신 과거 가격. 이걸 장난쳐도 원래 시험 낸다면, 다음에 시험 내면. 근데 쓸데없는 이런 시험 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 그런 거 보시면서. 하여간 뭐 이 출전에서 용모도 싸거나, 싼 놈이야. 비싼 놈 아니고. 자, 일단, 거기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자, 잠시, 요거 해볼게. 자, 수요 뭐지? 공급? 자, 해볼게, 이제. 잘 보세요. 자, 일단 요겁니다. 가격과 그 다음에 양이 있는데 수요가 뭐라고요? 탄력적이지. 공급 뭐요? 비탄력이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최초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때 뭐 있습니까? 수요는 요것만큼 살 의사가 있어. 응? 공급은 이것만큼 내놓는다고 이렇게. 그건 누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이때 초과 공급이 발생되었으면 가격이 그 즉시 확 떨어진다고 이게 폭락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일정 기간 이 물건 소진되면 다시 뭐 있습니까? 요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되면 이제 뭐 있습니까? 요것만큼 살 의사 있잖아. 근데 공급은 이것만큼 내놓겠죠? 그죠? 요것만큼. 따라서 이게 뭐야? 초과 뭐 발생하는 게 이제 수요지. 그 수요가 더 많지. 그럼 다시 가격은? 이게 반복되면 이렇게 언젠간 균형되게 돼 있어. 우리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이게 수렴형이라 수렴형. 반대로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시장은 부동산이 올 수 없는 건데요. 일단 해보자고요. 이렇게 된답니다. 현재 수요가 더 급경사죠. 비탄력이요. 공급 현재 뭐 있으면 더 완만하죠. 탄력적이죠. 자, 같이 해볼까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점점 이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냐? 발산형.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요. 기울기가 같을 때 있어요. 기울기가 이렇게. 같을 때가 있어요. 같으면요. 여기 있는 이 사이즈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항상. 같이. 이런 걸 뭐라냐? 순환형이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분명히 보세요. 부동산 시장 이미 전제 딱 정해져 있잖아. 수요라는 놈은 현재 있는 가격에 적극적인 반응 보니까 탄력적이고 공급은 뭐 있으면 현재 있는 가격에 반응 보여서 그 다음 게 있는 공급량 영향 주는 게 비탄력이라고. 딱이 벌써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무조건 수렴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 과거에 냈던 문제 보니까 이런 걸 쓸데없는 이거 내고 있어요. 이건 지 잘난 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자, 46번에 A 갑니다. 자, 박스 A 보니까 탄력성은 기준이 1이에요, 1. 1보다 크면 탄력이 1보다 작은 비탄력이라고. 그래서 거기 현재 뭐 있습니까? A 보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 1.1이지. 1.1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탄력이고, 공급이 뭐 있습니까? 비탄력이지. 1보다 작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 공급, 비탄력,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래서 이건 수렴형이라고. 그 다음에 B는 뭐 있습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0.9이니까 1보다 작다 해서 비탄력이고, 공급 뭐 1.3이니까 1보다 크니까 탄력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 공급 탄력,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수요 비탄력, 공급 탄력. 그래서 다른 말로 발산형 이런 말이 말뜻이. 근데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있죠. 요것만 하세요. 이게 더 현명합니다. 이건 내는 게 원래 문제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면 뭐 있습니까? 그냥 쭉 넘어가시다가 속된 말 뭐 있습니까? 요놈 더 가면 야각해. 얘가 출제는 더 갔다 하면 그때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일단 그래 하시고, 네. 오늘 했던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편 보니 꽤 많지만 사실상은 뭐 딱 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가 이거 아닙니까? 유량과 저량, 곡선 상이동, 곡선 자체 이동.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저기 묻는 대체제 보완제 있죠?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균형 시장은 반드시 수요 공급 변화 있는 거 있죠? 그와 동시에 계산 문제. 그 다음 탄력성은 계산 문제 기억하시고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그 다음 말로 묻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경기 변동 좀 정리하시고. 자, 그래 보시고 다음 주에는 요거 할 겁니다. 테마 3번. 우리 요약집은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39페이지부터 조금 되네. 네, 67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제일 뭐 있습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은 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용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있는 이 내용도 미리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꼭 강조하는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중요한 건 예습이 중요하지 복습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요. 예습하시고 와서 문제가 아마 다음 주 이 정도 나올 거예요. 40개 이상 정도요. 그냥 한 40분 전에 오셔서 문제 푸시라고요. 풀고 그다음에 해설지 내주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푸시면서 이걸 반드시 표시하세요. 반드시. 아는 거, 모르는 거, 조금만 공부 알 수 있는 거에서 아는 건 복습할 필요 없는 거, 어차피 모르는 건 할 필요 없는 거,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